진실이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사람을 적십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빠지고 막 몸이 다 얼고 아유. 동상 다 입고 손발톱 다 빠지고 기분 그때 나빠요, 조금 진짜.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말 들어봐요. 그게 네, 아니라 왜냐면 안녕하세요, 놀새 나라입니다. 놀새님들 안녕. 자, 오늘은 또 탈북 스토리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은 모란봉 클럽의 또 예쁜 또 가영 언니를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가영입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널새 나라에 또 나오게 네네. 됐다니 와, 놀랐네요. 언니 또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김가영의 내로남불이라고요. 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제가 하면 로빈슨, 아니면 불륜. 야, 날아가는 불륜도 제가 탁탁 털어드릴게요. 네. 가영 언니 채널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은 또 가영 언니의 또 다이나믹한 또 탈북 스토리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탈북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랑 비슷한 시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네, 알기로. 저는 일단 2013년도 대학로 공이 됐고요. 2012년 11월에 탈북을 했습니다. 아, 13년에 그러니까 탈북을 한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네네. 저랑 거의 한 1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저랑 언니랑 이제 안지 한 15년부터 저희 언니 알았죠. 그렇죠. 남남분이 하면서부터. 15, 16, 17, 18, 19, 20. 오, 6년 됐네. 이야. 와, 우리 꽤 진짜? 됐구나. 언니랑 저랑 이제 남남북녀 그 촬영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같이 또 한 팀이었죠. 자고 또 숙박하면서 되게 친하게 지냈던 언니입니다. 네. 또 저는 또 가장 또 예뻐했던 나라인데 지금은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아유, 뭐래요, 네. 그러면 탈북을 결심한 이유는 어떻게 돼요? 제가 일단은 부모님 같은 이모를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첫 번째로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네네. 제가 어릴 때는 힘이 없어서 또 무엇을 몰라서 저희 부모님을 못 지켰다면 다 커서는 이모는 지키고 싶어서 탈북을 진짜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3살 때 네네.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또 그 후 또 몇 개월 뒤에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큰 기업의 오너셨거든요. 근데 그 기업에 검열이 막 걸다 보니 맞아요. 제가 듣기로 그 해산에 진짜 그쵸. 유명한 이라는 맞아요? 네,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나시가 밝혔네요. 예. 맞아. 아, 되게 큰 유명한. 기업에 네, 맞아요. 오셨는데 이게 북한에는 영원한 권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좀 뭐해도 하고 좀 이렇게 위해서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쵸, 또 잘 나가고 이러면 네, 또 이제 그래서 40일 동안 구류되어 있다가 북한의 깜방이라는 거는 엄청 열악하잖아요. 40일 구리되어 있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40일 동안 추운 30도 막 영하 30도 속에서 찬 언덕에서 하다 보니 이게 후두가 약해졌던 것 같아요. 또 조사받고 하다 보니 들어갈 때는 건강한 몸을 들어가는데 나올 네네. 때는 아예 반대서 나오셨거든요. 그게 바로 평양에 올라가서 진짜. 수술을 받았는데 20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워낙 이제 생활 환경이 편하고 이러시던 분이다 보니까. 아니 그게 아무래도 40일 조사받다 보면 이 북한 보위부나 안전부는 진실이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그치, 사람을 그치. 적십니다. 맞아. 그러니까 40일 동안 수많은 검문과 조사 다 받다 보니 나올 때는 해명은 됐어요. 근데 그들이 내보낸 이유는 죽을까봐. 죽으면 자기들 책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그냥 사람 홀 내보내는. 그때는 엄마를 그냥 엄마는 당에 음. 잘못을 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됐구나 라고 진짜요? 인정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크면서 북한 아니구나. 사회라는 것을 알고 반감이 생기고 또 한국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이 가져지면서 조금 더 북한에 대한 반감이 들었었죠. 그러다가 제가 22살, 20살 때 저희 이모가 엄마랑 같은 분이셨어요. 이모가 키워주신 거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예, 보면. 근데 그 이모도 평양에서 또 같은 큰 기업에 오셨는데 이모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모는 12번을 검열 받다가 진짜요? 마지막에는 이모가 피하지 않으면 바로 거의 갈리소로 좀 갈 정도였어요. 그래서 빨리 이모를 피신시켰는데 그게 1년 되고 거의 2년 되다 보니까 이모도 몸이 허약해져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모의 한마디가 나는 죽기 전에 햇빛을 볼 수 있을까였어요. 그래서 저희 그 또 언니 사촌 언니죠. 네, 언니가 가영아 나는 엄마를 햇빛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아유. 떠날 거야 이런 네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1초의 생각도 없이 바로 나도 같이 갈래라고 했죠.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이모를 살리겠다 나도 같이. 두 번째는 한국에 가서 북한의 그 사회 실상을 막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 엄마도 그렇고 이모도 그렇고 저희 집안은 당과 수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게 죄고 당의 딸로 사는 것뿐인데 이렇게 결국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그치. 제명을 당하면 너무 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 거부하라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럼요. 탈북을 그때 결심하게 됐고 네네. 그래서 언니랑 이모랑 저 같이 셋이 탈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해산에서 사셨잖아요. 그렇죠. 해산에 사시다가 그럼 어느 쪽으로 탈북을 하신 거예요? 탈북이 해산 국경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데 탈북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해산 쪽으로 못하고 좀 더 위로 올라가면 대홍단 알죠? 대웅당 감자! 대홍단 감자에 그쪽 지역으로 많이 올라가야만 아. 산 쪽이 좀 수림이 깊잖아요. 그럼 그쪽에는 검열이 약하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산을 막 3개 넘고 저희가 겨울 11월 때 겨울이 북한에 그때 야, 당시 진짜 눈이 추워요. 무릎까지 오거든요. 저희. 맞아요. 백두산 아래라서. 양릉은 진짜 네. 더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산속을 올라가는데 정말 막 눈속을 막 들어서 막 상상만 해도 막 그렇고 물도 살얼음이 꼈어요. 그때 당시 압록강이. 솔직히 깡얼음이 차라리 낫지. 맞죠? 아니면 이게 그래서 다 빠지니까. 빠지고 막 몸이 다 얼고 아유. 동상 다 입고 손발톱 다 빠지고. 손발톱도 빠졌어. 응, 동상 입었으니까. 와, 그때 당시에 정말 생각하면 지금도 막 너무 막 소름 끼치고 그래서 전 지금도 산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산이 너무 거부감 들어서 등산? 저 너무 싫어요. 저 산 너무 싫어요. 저도 한국 사람들이 등산 간다고 뭐 주말마다 맞아. 가방 메고 이해 안 가시는데요. 되죠. 너무 싫어요. 탈북할 때 그렇게 산을 걸었는데 왜 산을 가겠어요? 아니, 한국은 돈 주고 산 가는데 저희는 절대 안 갑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또 계웅단 쪽으로 탈북하시다가 위험했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 위험했던 순간은 이모가 또다시 위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모가 데려왔는데요? 2년 가까이 움직이지도 않고 한 곳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사람이 계속 운동하고 걸어야 되는데 걷지 못하니까 이게 다리에 힘이 빠지는데 그 몸으로 진짜 깡으로 넘은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 도착하니까 힘 딱 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순간에 기절한 거예요. 쇼크 먹은 거죠 이모가. 엄마야. 그래서 단 몇 초 동안에 언니가 막 이모 발을 막 배에다 놓고 저는 막 손을 막 녹이고 막 해서 그냥 몸으로 저랑 언니 진짜요? 몸으로 이모를 데워서 그래서 그때 한 30분 동안 정말 저희가 그냥 굉장한 그냥 막 이모 죽는다 생각했어요. 저희. 근데 막 왜냐면 압록강에서 죽을 바에는 북한에서 죽었으면 어떻게 저희가 변명할 구실도 있고 그쵸. 고향에다 묻을 수가 있는데 중국 강내에서 죽으면 어떡해,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희는 이모 때문에 탈북했는데 언니랑 저녁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치, 맞아. 막 이게 온갖 생각이 막 다 들고 일단은 빨리 살려야 되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쵸. 근데 그때는 막 병방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불빛을 보면서 저희는 잡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모를 살려야 되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둘 수도 없어. 왜 사람이 이렇게 딱 꾸준히 이게 무겁더라. 뭐 여자 둘이서 못 둘 들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불어고 올 때까지 정말로 열심히 해가지고 이모 겨우 눈 뜨다시피 해서 그때 겨우 이모. 아 진짜요? 야. 네. 지금 한국 오신 거죠 이모? 왜? 지금은 한국에 좋은 곳을로 많이 어머야. 공간해봤겠죠. 그러니까 북한에는 제가 억울하고 한 게 북한은 영원한 권력이 없어요. 대부분의 권력밥도 김정은, 김부자 가까이에 있는 최룡이라든가 많은 사람들도 다 왔다 수송되잖아요. 갔다 저희도 뭐 막강하다 하지만 저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북한은 영원한 권력이 없고 진짜 단가 수련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누군가 정말 뭐 해야 하고 막 그렇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딱 한국에 왔을 때 드라마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죠. 어땠어요? 와. 공항에 딱 나왔는데 그 국정원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딱 맞아. 마스크를 들고 아,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다 주잖아요. 네, 주잖아요. 아, 기분 그때 나빠요, 조금 진짜. 기분 좀 안 좋았어요. 전염병 환자. 전염병 환자 같은 느낌이 들었고.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말 들어봐요. 그게 네, 아니라. 왜냐면 그분들은 북한에 온 사람들이 계획이 많으니까 마스크 주잖아요. 져서 이제 그 네. 병원에 데려가는 거예요. 저희. 바로 병원에 데려가는데 저희는 딱 오자마자 마스크를 딱 주니까. 주니까 뭐야, 사유 우리는- 설명도 없이 마스크를 주니까 우리가 뭐야? 뭔가 전염병인가? 그러니까 우리 왜 이렇게 취급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데 가는 동안 그래서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딱 들어가 보니까 병원인 거예요. 네. 엄청 의리의리한 그 다음에 병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쵸. 네,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근데 진짜 아니야 다를까 저도 결핵에 걸려 있어가지고 치료를 하나원에 있으면서 3개월 동안 약 계속 먹었어요. 그러니까. 완치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다음에. 이해된 거죠. 또 하나는 버스 딱 탔는데 음. 그 국정원 선생님이 그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한국에 무사히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그 말에 감동이다. 와 정말 이게 눈물 찡하고, 나죠. 우리 아빠 울었어. 같은 느낌이고 막 부모님 같은 맞아요. 느낌이잖아요. 그게 저희가 이렇게 반겨줄 줄 몰랐는데 우리도 뭐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반겨주는구나 맞아요. 이런 잘 마음에 너무 가슴이 근데 전 진짜 쿵쿵 국정원 선생님들 딱 봤을 때 진짜 너무 잘생기고 너무 다 젠틀하시고. 아 정말 아니요? 잘생긴 왜 제일 먼저 들어? 아 그래요? 또 하나는 서울시 거리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아 그치 이제 드라마가 우리는 음. 현실일 줄 알았잖아요. 근데 한국도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뭐 아니 그러니까 건물이 다 이렇게 우리는 돼 있는데. 분명히 한 건물 집중해서 그쵸. 드라마를 봤다면 맞아요. 한국에 버스 타고 지나가니까 모든 걸 다 모든 보게 걸 돼. 보니까 이게 내가 서울시라고? 그 드라마랑 현실은 다른 걸 그때 알죠. 네, 그때 맞아요. 조금 당황했던 느낌? 맞아요. 근데 뭐 좋은 게 훨씬 많죠 한국에 와서 그럼요. 느낀 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우리 가영 언니 엄청 여기 잘 살고 있는데. 그렇죠. 저도 북한에서 잘 살았지만 음.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 거기에 삶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항상 좋은 거 먹을 때, 좋은 거 사 입을 때, 좋은 거 볼 때 또 부모님 생각. 북한에 있는 가족이 생각나고 그치. 또 그리고 저는 외동이잖아요. 그 그쵸. 부모님 그 산, 네, 아. 산이 북한에 있잖아요. 집에서 제를 지내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이 조금 많이 아프죠. 아프고.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대한민국 품에 이렇게 안겼는데 또 미래에는 또 앞으로는 어떻게 뭘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처음부터 지금이나 저는 복지시설 운영하는 게 저희 꿈이에요. 아 진짜요? 나중에 그럼 요양원 이런 거 차리는 거예요? 요양원보다 저는 고아원을 차리고 싶어요. 고아원. 왜냐면 또 제가 겪어온, 제가 또 풍족하게 살다가 또 부모님 잃고 그때 당시에 겪었던 아픔. 저는 그래도 좋은 친척들 그쵸. 때문에 제가 고아원도 안 가고 살았잖아요. 바르게. 그때 이런 손길이 없는 아이들은 바르게 못 살고 많이 외톨이 떠다니는 그 아이들을 조금 품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고아원을 꼭 차리고 싶은 게 꿈이어서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고 또 그 외에도 많이 필요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지금은 상담사 네, 하고 있어요. 상담사. 네, 우와. 공부를 해서 하고 있고 좀 더 차근차근 하나씩 밟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먼 훗날에는 네, 꼭 요양시설 하나 네, 하고 싶은 저의 작은 고민입니다. 진짜요? 그 꿈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영 언니의 앞으로의 미래의 계획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가영 언니 유튜브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